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번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숫자가 나타난 것은 우리 전 국민의 집단 지성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제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자연 세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들이라는 이 석학들, 통계학자들의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고요. 또 그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사실 그 코드 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이 코드,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코드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논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특위위원장 자리를 놓고 최근 몇몇 의원들에게 의견을 타진하는 등 물밑 작업에 나섰는데요. 다만 선거 불복으로 비춰질지 모른다는 부담이 큰 데다 당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많아 실제 특위 구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덜 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이 왜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말았는지 그 이유도 대책도 대안도 없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통합당 소속 한 의원은 2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 조작 의혹 대응을 위한 특위 구성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당 지도부 리더십 붕괴 등의 문제로 당 상황이 혼란스러워 조금 늦어지고 있으나 조만간 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며 몇몇 의원들에게 특위위원장을 맡아줄 것인지 의사를 타진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당 차원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거 불복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 의혹은 일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처음 제기됐는데요. 민경욱 통합당 의원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인천범시민단체연합도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민 의원은 지난 27일 인천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투표함 등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보존 신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에 인천지법은 28일 민 의원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증거보존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는데요. 이날 오후 2시 증거 보존을 위한 봉인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35 단독 안민영 판사는 민 의원이 증거 보존을 요청한 27건 가운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선거 관리용 통합 서버 등 10건을 기각했지만 투표함, 선거용지, CCTV 영상 등 17건에 대한 증거 보존 검증은 받아들였는데요. 망하고도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또 미래통합당이 제2의 태극기부대 길로 가는구나.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우리 당 얘기고, 제가 속한 큰 어떤 이런 보수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을 불신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통합당은 공식적으로 특위 구성에 나서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통합당 안팎에선 사전투표 의혹 제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2일 통합당은 투표조작 괴담 퇴치반을 만들어
투표 조작 논쟁을 보수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28일 보수라는 티셔츠를 같이 입고 있는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 보수 전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라며 그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거다. 그분들만 개인적으로 망신당하는 것이 아니다. 보수 진영 전체가 선거에 지고도 반성을 하지 않고 음모론을 펼친다는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최근 SNS에 더 이상 사전투표 조작 의혹 제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자칫 잘못하면 통합당의 선거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나는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며 조작설을 일축했습니다. 4.15 총선 참패 이후 미래통합당이 향후 지도체제를 정하지 못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계제로 상황은 총선 참패 이후 2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특히 선거 패배 이후 통합당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패배 인정과 원인 분석, 그리고 리더십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비대위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김종인 내정자 측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통합당 전국위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인준했는데요. 제적 639명 중 323명이 참석한 가운데 177명이 찬성했고 80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전국위 직후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김종인 내정자를 만나 투표 내용을 말씀드리고 비대위원장 수락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 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김종인 내정자 측 최명길 비서실장은 김종인 대표께서는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우택 통합당 상임 전국위원회 의장은 의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는데요. 김종인 내정자가 김종인 비대위를 거부하고 나선 배경은 비대위 임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께서 거부 의사를 밝혔으니까 그분의 뜻을 우리가 잘 존중해서 잘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내부에서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당의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장기표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주영 국회부의장 그리고 당 밖에서 보면 또 박찬정 의원님 당 안팎에서 좋은 분들 우리가 상고 초려를 해서라도 당초 통합당 상임 전국위원회는 8월 말까지 차기 전당대회를 연다는 당원 당규를 고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가 모자라 상임 전국위 자체가 무산됐는데요. 곧바로 열린 전국위에서도 당원 당규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는 4개월로 8월 말이면 끝이 나는데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김재원 정책위원장은 28일 밤 김종인 내정자의 집을 찾아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설득하고자 했지만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아 만남조차 순탄치 않았습니다. 심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원장은 김 내정자의 집 앞에서 30분이나 기다리고 나서야 귀가한 김 내정자를 만났는데요. 겨우 만났지만 세 사람은 30분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쳤고 큰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정책위원장은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수락 의사 표시도 전혀 없었다며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당장 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지금 상태에서는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해도 수락할 상황이 아니고 의사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당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시간을 갖고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은 29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표류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표류하는 당을 끌고 나갈 방법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면 비대위원장으로 맡으셔봤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수락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더 이상 뜻이 없으니 이야기도 꺼내지 마라.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러한 앞으로 노력을 좀 해보겠다. 그러니 좀 지켜봐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좋은 덕담하고 또 걱정하는 말씀 하시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